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독특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지금 2차입니다. 이게 2007년식 24만 킬로 뉴 오피러스고요. 330 모델이거든요. 가솔린. 근데 이제 그 의뢰자께서 이 차에 대한 애착이 좀 있으셔가지고 24만 킬로를 탔는데 조금 더 타고 싶으신 거죠.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지금 현재 내 차의 상태가 어떤지 요거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종시에 사시는 분인데 이 차를 시운전을 하고 차량 하부를 다 떠서 확인을 다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고가 어디가 났는지 지금 이 차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시운전하면서 차량 하부 떠보고 그렇게 하고 한번 진행을 해봐서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시죠.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세종에서 제가 거래하는 이제 그 리프트를 떠야 되니까 리프트를 뜨려고 이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나오면서 이 차를 차주님이 미션 쪽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달릴 때는 미션에 문제가 있으면 전후진이 잘 안 된다던가 그런 증상이 있거나 변속 충격이 있거나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전혀. 근데 부글부글 끓어요, 차가. 그거는 제가 차를 좀 떠보고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체크 엔진도 들어오고 VDC도 지금 꺼져 있고 차가 ABS도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 달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거는 제가 떠보고 이 차가 또 3.3 람다 엔진이 이게 또 고질병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흡기 쪽에 그 VVT 쪽에 오일 순환이 안 되면 타이밍 벨트 체인 오토 텐셔너가 쩔면서 타이밍 체인도 넘어가고 체인 가이드도 깨지고 그 다음에 캠 스프로켓도 막 갉아먹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차가 이게 24만 킬로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더 탈 수 있는지 일단 한번 차 떠보고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차를 다 받고 고객님한테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는 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이 자동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자동차가 난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가 24만 킬로를 탔는데 얼마나 더 탈 수 있는지, 탄다면 어느 부위를 좀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셨는데, 차를 실제로 보니까 오늘 내일 당장 퍼져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그런 정도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 차는 고객님이 2011년에 중고차를 사셨다고 하셨어요. 서울 장안평에서 중고차를 사셨는데 그때 조금 저렴하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시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신 거죠. 근데 사고차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듣고 사셨던 거죠. 근데 보면 정확하게 이 차가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는지 이야기를 못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그 차를 떠보니까요, 그 조수석 인사이드 멤버 있죠? 조수석 사이드 멤버하고 사이드 패널 판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조수석 앞펜다 교환됐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이제 전판넬까지 판금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2011년에 자동차를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성능이 그렇게 지금처럼 성능을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볼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많이 속이는 그때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능을 제대로 아마 고지를 못 듣고 아마 사셨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작업을요 정말 거지같이 해놨어요. 요즘은 이렇게 작업을 안 하는데 판금을 정말 말 그대로 대충 했어요. 판금을. 자,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 엔진 카바를 좀 뺐습니다. 이 위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 사고 부위가요 잘 보이지 않아요. 밑에를 떠가지고 범퍼 요 끝단, 요 알진데 요 끝단 쪽에 보면 살짝 틈새가 벌어져 있는 그쪽으로 볼 때 이 범퍼 레일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멤버를 지지하고 있고 이 범퍼를 지지하고 있는 이 범퍼 레일과 범퍼 레일이 이 인사이드 멤버랑 접합되는 딱 부분,
그걸 이제 그 레일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그 브라켓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라면 범퍼 레일도 교환을 하고 판금도 좀 제대로 했을 건데 그때 당시는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차는. 근데 뭐 차가 떨림이라든지 사실은 뭐 요 부분 때문에 차가 쏠린다다 뭐 요런 거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고객님이 지금껏 한 10년 정도 타시면서 아마 모르고 타셨겠죠. 둔하셔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느끼지는 못하셨다. 하지만 이 차는 사고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가요, 단점이 뭐냐면 구형 람다 엔진이 굉장히 좋은 엔진이거든요. 이 람다 엔진의 단점이 뭐냐면 흡기 쪽에 VVT가 들어가는데 이제 밸브 타이밍을 조절하는 그런 VVT가 들어가는데 이쪽 프론트 카바를 딱 열면 타이밍 벨트가 체인이다 보니까 그 타이밍 벨트 체인의 장력을 유지시켜주는 오토 텐셔너가 엔진 오일이 들어가서 순환이 되면서 오일의 압으로 체인의 장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냉간시에 시동을 걸거나 아니면 심하면 계속 소리가 나거나 시동을 걸 때 다다다다다다다닥 치면서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타이밍 체인도 늘어나고 오토 텐셔너도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체인 가이드도 이제 좀 달아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이 차는 다행히도 그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차가 그게 고실병이거든요. 지금 프론트 카바 쪽에서 오일이 굉장히 많이 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에 이게 이제 오일 필터거든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 구형 람다든 신형 람다 엔진이든 간에 이 오일 필터 하우징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하우징 안쪽에 오일이 많이 새요. 그래서 여기 엔진이 V형 엔진이다 보니까 중간에 홈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중간에 홈이 생기는데 그 중간에 이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이 굉장히 많이 셉니다. 근데 얘도 약간 고질병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24만 킬로라 이건 그냥 타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엔진과 아닌 사이에 흡기 매니폴더 안쪽에 V형 홈 안쪽에 오일이 좀 흥건하게 있어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돈을 쓴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달릴 때 사실 변속 충격은 없었어요. 변속 충격은 없었는데 차가 좀 부글부글 끓어요. 끓는다는 게 미세한 진동? 요거를 좀 아실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세한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프론트 양쪽 쇼업 쇼버 마운트가 다 달았습니다. 다 달아가지고 위로 다 올라와. 그래서 잡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떠봤을 때 제일 소리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 앞에 스타빌라이저 링크 좌우, 그 다음에 타이로드 그 엔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퍼암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얘도 보면 쇼업 쇼바가 현가 장치가 얘도 더블 위시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위쪽에 어퍼암이 들어가요. 밑에는 로우암이 들어가고 위에는 어퍼암이 들어가고. 더블 위시먼 방식 같은 경우 어퍼암 쪽에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 차는 잡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가 장치를 다 털어야 하는 그런 수준.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밑에 떠봤을 때 미션 쪽에 있는 센터 미미, 미션 쪽에 있는 그 미미도 다 갈라졌어요. 그것도 교환을 해야 되고요. 미션 쪽에 문제는 없어요. 혹시 미션 쪽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고장 코드가 나올 거고 뭐 전진이든 후진이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차는 그런 증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기는 한번 교환을 하셨고 조향장치 중에 이제 오무기어를 한번 재생으로 한번 교환을 하셨어요. 예, 그게 눈에 띄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고차입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 차가 경고등이 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쪽에 체크엔진 경고등이 뜨죠. VDC 경고등도 뜨고 그 다음에 ABS 경고등도 뜹니다. VDC 경고등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ABS 모듈이 나갔어요. ABS 같은 경우는 VDC와 ABS는 같이 이제 이 모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브레이크 시스템의 원리를 가지고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BS가 나가면 VDC까지 같이 작동이 됩니다. 얘는 고치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ABS 모듈이 이때 당시 차들이 ABS 모듈이 조금 잘 나가는 편이에요. 예, 왜냐면 엔진 축하고 조금 가까이 붙어 있고 ABS 모듈이 나가는데 ABS 모듈이 고장이 나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뭐 쩔어서 고장이 나든 요 안에 있는 부품이 망가져 가지고 스폰지 현상이 발생을 하든 전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모듈만 그러니까 안에 있는 회로라든지 아니면 뭐 센서라든지 요런 부분만 나갔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는 잡히는데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 ABS가 작동이 되면 막 이렇게 차가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차가 쓰죠.
그거 기본적으로 ABS가 없는 차처럼 브레이크는 잡히는 건 똑같은데 ABS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이 ABS 모듈 최소한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이 차의 모듈을 교환해서 타고 다닌다?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좀 그렇고요. 라이닝도 이게 좀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라이닝도 지금 교환할 때가 안 됐는데도 ABS가 들어왔다? 그러면 요거는 ABS 센서, 이 디스크 안쪽으로 ABS 센서가 들어가거든요. 톤 휠 간극을 요렇게 측정해서 ABS 쪽에 ECU 쪽에 센서를 신호를 보내주는 건데 ABS 모듈보다는 ABS 센서가 나갔을 확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요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여기를 요렇게 어디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얘가 좀 내려앉았거든요. 뭐 요거 가지고 뭐 이게 범퍼가 막 내려앉는다든지 뭐 요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차는 우리 원래 왜 빠다라고 하죠? 빠다 입힌다고 엄청 많이 두껍게 입혔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티가 이게 엄청나게 두껍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오피러스 차들이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 살짝 습기가 찼거든요. 이 운전석 쪽은 습기가 안 찼는데 조수석 쪽에 습기가 차요. 여기 단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션 오일이거든요. 미션 오일 색깔이 썩었죠. 미션 쪽에서는 오일이 안 새는데요, 지금 여기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오일이 새가지고 그게 미션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미션에서는 오일이 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정도의 오일 색깔이면요, 미션 오일 교환하다가 미션 오일 교환을 하고 미션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일 교환을 하는데 왜 미션이 망가지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션 오일을 너무 교환을 안 해버리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뭐 흑연들이라든지 쇳가루라든지 수분도 차고 뭐 그러는데, 그것들이 태컴이라고 부르는 그 TCU 쇼트를 일으켜서 망가질 수도 있고, 솔레노이드 밸브 미세하게 틈에 쇳가루가 껴가지고 거기에 맞게 TCU가 좀 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오일이 새거가 들어가면 오일의 점도가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얘가 미쳐가지고 쇳가루가 좀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서 솔레노이드 밸브가 빡 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미션 오일을 교환했는데 또 망가질 수 있는 위험은 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그 의뢰하시는 의뢰자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 내 차 진단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엔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